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1월 4일 일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2026년이 밝았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희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좋아요, 댓글 항상 영상에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영상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지난해 말에 JP모건 칼라가 6,950에서 7,050쯤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아 올리는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7,000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결국에 6,950을 또 못 넘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6,800 써있는데 7,000은 못 뚫었기 때문에 지금 6,800 방향으로 좀 밀려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는 S&P 6,950을 뚫어 올리게 되면 7,000 이상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뚫지 못한다면 6,800까지 내려오는 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 6,800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후에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할 것 같고, 신고가 영역에서 과정에서 중소형주나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6,800을 지지하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지금 중소형주들이랑 비트코인이 금요일 월요일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제가 생각한 대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월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볼 건데, 옵션적으로는 6,800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6,800이 지지가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비트코인이건 다 그냥 날아간다. 죽어도 S&P 6,800은 지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지지가 될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건은 6,900을 뚫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거고, 6,900을 뚫어야 순조롭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가오는 주에는 6,800, 6,900 그냥 그 사이에서 놀다가 고용지표 나오고 하면서 6,900을 뚫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또 7,000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또 7,000을 뚫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6,800에서 7,000 박스권으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 하단쯤이기 때문에 롱 베팅을 하기에는 손익비적으로 괜찮다 때문에 6,800 손절라인 잡고 6,900, 7,000까지 갈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 7,000에 가까워지면은 익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옵션 구성을 봤을 때는요. S&P 차트 보면서 중요한 점 말씀드릴게요. 먼저 차트를 보면 지난번이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으면 7,000 방향으로 쉽게 가는 거였는데 꺾였기 때문에 이젠 이렇게 임펄스로 올라간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2에 1, 2, 3, 4, 5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내려갈 거를 고려하면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봅니다. 무지성으로 롱을 외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여기서 1, 2에 1, 2, 3 이렇게 볼 수 없고, 이제부터는 올라가더라도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가 되고 C, D라면 E 이렇게 짧게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A, B가 되고 C가 이렇게 세 파동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이 만들어지겠죠. A, B에 C, D, E 이렇게 만들어지고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 한 파동 만들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한 파동 더 만들고 내려오느냐, 그 차이일 뿐 결국에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 지수는 결국 7,000을 못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1월은 이 아래 6,800에서 7,000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제 메인 관점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틀려서 6,800 여기가 하방으로 뚫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6,600 방향으로 그냥 달려 내려가게끔 옵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죽는 구간이기 때문에 A, B, C 이렇게 죽는 구간이기 때문에 6,800 뚫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저는 6,800이 후덜이기도 하고 여러 차트상 근거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뚫릴 구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박스권을 볼 거고요. 6,800 손절 라인 잡고 롱 트라이 하셔라,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7,000을 뚫기 어렵습니다. 차트적으로도 7,000을 뚫기 어렵고, 아까 옵션 보여드렸지만 7,000의 코럴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있기 때문에 7,000을 뚫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7,000 가까워질 때 익절하시고 저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현금 확보 하시길 바라겠고요. 1월 말 늦으면 2월에 생각보다 큰 조정이 올 거라 봅니다. 이만큼 올라가고 ABC로 내려오든 조금 더 올라가고 ABC로 내려오든 제가 생각하는 조정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큰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000 언저리가 가면 현금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행보하듯이 천천히 옆으로 누우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6,800이 지지되는 한에서 중소형주나 코인을 매매해야 되는 라인으로 보이고요. 지수가 올라갈 공간이 많이 없고 빅테크가 올라갈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형주 빅테크를 사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1분기에 마지막 불꽃놀이 중소형주나 코인들이 갑자기 막 급등하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서 여기서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소소하게 즐기고 7,000이 가까워지면 현금 확보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만큼의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만큼의 조정이 오게 되면 아래서 주셔야 됩니다. 이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소소하게 즐기고 나와야 된다, 보수적으로 해야 돼, 강조 드리겠고요.
작년 말에 S&P가 7천 가까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JP모건 칼라를 알아야 이걸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JP모건 칼라라는 거는 분기마다 계속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에 또 JP모건이 어디 옵션을 걸어놨는지 알면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우리가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디에 스트라이크를 칠지 그걸 알면 좀 더 매매가 쉬워질 거고요. 차트나 옵션적인 거 그리고 여러 기관 자료들을 모아서 12월 28일 날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2026년 대통령 임기 2년차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대결이 될 거고,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미리 예상을 좀 해보고, 어디서 조정이 나올 거고 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나올 거고 대략적인 시기 범위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사야 될지까지 차트적으로 매크로 경제적으로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관 자료들을 모아서 좀 봤을 때는 2028년도 한 4월쯤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버블이 터질 것 같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기는 한데요.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열심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좋은 매수 범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28년도까지 저는 이 버블이 이어질 거다, 차트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1월 장은 6,800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그냥 완만하게 올라갈 거고, 올라갈 룸이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애들이 날뛸 거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 금요일날 좋았던 그런 애들만 올라갈 거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M7이라고 하는 빅테크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거 봤을 때는 얘네들이 별로 좋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못 올라가겠구나. 옵션 구성을 보면 위에 콜옵션이 다 막혀있고 콜옵션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날뛰면서 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냥 그거는 개미꽃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큰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보고요. 그게 1월 옵션 만기일쯤일지 뭐 1월 말일지 2월일진 잘 모르겠지만 뭐 1월 말에서 2월 초반 늦어도 그때쯤에는 큰 조정이 올 것 같다, 보수적으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옵션적으로 봤을 때 S&P 7천 넘기 어렵고요. 매크로로 봤을 때 뭐 큰 호재가 나오기도 좀 어렵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던지 아니면 경제 지표가 고용이 안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 내러티브로 갈지, 물가가 다시 위로 튈지 뭐 안 좋은 게 튀어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지 좋을 만한 게 없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다이아고널 패턴 그리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고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더 추가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COR 원먼스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한 달 동안의 옵션을 봤을 때 콜옵션 수요가 매우 높을 때 이게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수나 종목들의 콜옵션이 수요가 높다라기보다는 개별 주식들에 몰릴 때 이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일부 반도체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그쪽에 콜옵션 수요가 몰려서 이게 좀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2주 봉으로 보게 되면 14년도부터 해서 쭉 보시면 되겠고, 이 지표를 설명할 때 8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시장이 과열돼 있는 거고 시장이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그 라인이 뭐 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거 보면 최근 시장은 많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가격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9.88입니다. 거의 시장이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 조금 더 오르면서 이 지표가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를 하고 좀 도망쳐야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볼 거고, 나중에 이 지표를 켜봤을 때 이 위엔 라인까지 급격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빅테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반도체가 거의 끝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자산시장의 대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요. 얘네들이 죽으면 전체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시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애들이 대장 역할을 했었고, 이제 이 친구들이 거의 단기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올라갈 룸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엑스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 파동이 올라왔죠. 1파가 되고요. 이렇게 2파가 되고 1, 2, 3, 4, 5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1, 2, 3, 4, 5파 연장 임펄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카운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저는 80만 원은 못 넘길 것 같고요. 78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봐야 8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 찍고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조정이 나오고 한 파동 나중에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80만 원 못 넘고 좀 내려올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갈 룸이 있고 S&P
7천, SK하이닉스 한 80만원 요 정도가 천장이 될 거고 거기 맞고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적인 거 제가 방금 보여드린 TOR 원먼스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조만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중소형주 코인 쪽에서 즐기고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한 달 정도, 짧으면 2주 정도 이제 즐기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대장이고 엔비디아는 올라갈 룸이 더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격에 따라서 또 고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어쨌든 콜옵션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한 200불 언저리까지 해먹고 이 시장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닌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엔비디아 계속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엔비디아 185불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은 일단은 올라갈 거다. 타깃은 한 200불 뭐 그 이상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슷합니다. 185불 안 깨지면 롱은 손절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내려온 게 A파, 반등파, B파로 올려서 200에서 208불 정도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S&P 7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수치가 보이면 단기 고점이겠구나 생각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 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볼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섯 파동이 나오게 되면 진짜 찐 상승인가? 라고 보겠지만 그 이후에 200불이 지지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재차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슬은 원지수 기준 SOXX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쭉 이어보면 저항 자리 나오죠. S&P 7000,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전부 단기 고점이 보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지수 또한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 이 추세 저항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뚫고 한 번에 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맞고 내려온 다음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옵션 구성을 보시면 320에 콜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320까지 갈 수는 있지만 이걸 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S&P 7000보다 더 넘기 어려운 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20 넘겨서 종가 마감해주면 더 가겠다라는 뜻이겠고요. 320은 못 넘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차익 실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냥 차트쟁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파동 떨어지고 나서 1, 2에 1, 2, 3, 4, 5, 4, 5 이런 식으로 쭉 380포인트까지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근거들을 봤을 때는 임펄스보다는 저는 하나 둘에 이런 식으로서 쐐기형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이제 320 언저리거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볼 거는 반도체 지수가 320포인트를 뭐 쉽게 넘어준다. 그리고 이 위에 추세 저항 330까지 쉽게 넘어준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단 저는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320, 330도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여기서 익절하고 조정에 대비하자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옵션 구성은 좋고 콜옵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앞으로 올라가면 계속 옵션 때문에 밀려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뭐 좋진 않아서 테슬라는 당분간 관심 종목에서 빼는 게 어떤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온 것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했고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고점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비비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빠른 시일 내에 월봉이 양봉이 나와주면서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감안해야 되는 구간이고 RSI로 봤을 때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한번 만들어지고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약간 중첩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월봉 하락 다이버전스 두 번이 중첩된 데다가 올라가는 각도가 좋지 않았고 월봉 5선을 지금 깨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월봉이 별로일 때는 안 쳐다보는 게 낫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요 매물대 아래로 밀고 내려온다 470불 깨진다 그럼 도망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망 잘 치셨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평행 추세를 그어봤을 때 1, 2, 3, 4, 5 올라가는 파동에서 3번의 상승이 나왔으면 요 파동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만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간 조정 내지 뭐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 상승을 더 기대한다 테슬라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1, 2, 3, 4, 5파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5파가 이렇게 터미널 파동으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는 있겠고요. 그러면 그 기준점은 430불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30불 손절 라인 잡고 한 번에 파동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500불에서 한 520불까지도 한 번에 상승은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상승을 볼 만한 근거는 없을 것 같고
같고요. 여기서 430불 안 깨고 올리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ABC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올 거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430불 손절 라인 잡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이외에는 뭐 딱히 테슬라는 매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현재 구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소형주들이 날뛴다 라고 한다면 아이온큐 괜찮아 보인다 라고 했죠. 46불 정도 지지해주면 10불 때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정도로 손절 라인 잡고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온큐는 지난번이랑 비슷합니다. 저는 여기서 3A 이렇게 내려온 게 3B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한 C파가 이렇게 임펄스로 한번 올라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손절 라인은 45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61불, 많이 가면 66불 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온 게 A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간 게 B파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여기서 한번 올려준다 그러면 짧게 먹고 나오는 자리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 혹은 여기서 그냥 장기적으로 수렴을 그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짧게 먹는 자리, 그 뒤에 크게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사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온큐는 볼 거고, 아이랜도 38, 39불 정도 손절 라인 잡고 한번 사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고, 아이랜도 중소형주기 때문에 꽤 괜찮은 수익이 향후 한 2, 3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아이랜은 여기서 조정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한 40불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은 40불, 조금 관대하게 보실 분들은 요 아래 꼬리 37불 정도 그냥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랜은 45불 위에서 안착을 해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거고요. 올라가면은 뭐 한 60불, 55불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오겠다고 보이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얘도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기나긴 수렴을 그릴지 그게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55에서 60불 정도 먹을 자리가 나온다. 중소형주들은 이 정도 매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삼각 수렴, 복합 조정에서 마지막 수렴 이후에 올라갈 것 같다. 아무리 못해도 100K 정도를 타겟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방을 보는 게 맞겠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IBIT 옵션 통고 개벽 50에서 51 정도 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50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주에는 옵션적으로도 괜찮아졌고 코인의 상승을 좀 기대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복합 조정을 삼각 수렴으로 마무리한다, 그 이후에 올라간다 하는데 변함은 없습니다. 만약에 복합 조정 삼각 수렴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종료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리 없이 올라갈 거고요. 이 추세선을 한 번에 못 넘는다 그러면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저점들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 지금 지점 위에 있는 요 추세선 있죠, 여기 위에서 일봉 안착하면 그냥 바로 올라간다라고 볼 거고, 오늘부터 좀 밀린다 그러면 요 정도 88K 찍고 다시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볼 겁니다. 복합 조정 마무리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바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저는 요 시작점까지도 지금 110K 이상까지도 2월까지 올려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 올라가면 110K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고 A, B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100에서 한 104K까지는 못해도 반등은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BIT 50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1차적으로 100에서 104K 정도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볼 겁니다. 이더리움 역시 여기서 복합 조정으로 쭉 내려오고 나서 이 추세선 밖에서 어쨌든 일봉 단위의 큰 봉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 추세선에 저항이 다가올 텐데 얘도 마지막이 삼각수렴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그냥 A, B, C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평행 추세를 긋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소 3,700에서 한 3,900불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1월 내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나 지수 6,800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이 무너질 텐데, 그 가능성보다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여기가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쓰시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3,700에서 뭐 많이 가면 4,000불까지도 알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더리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S&P 6,800이 지지되는 한에서는 지수는 올라갈 폭은 많지 않고 그 사이에서 중소형주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알트코인들이 잘 올라오는 1분기 마지막 불꽃놀이가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들이 마지막 불꽃놀이를 즐기실 분들은 들어가서 물리지 않는 한에서 잘 즐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6,800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언젠가 그리고 조만간 다가올 조정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멤버십에서는 매일매일 장전 공지로 영상도 올려드리지만 게시글로 지수 그리고 대형주들, 코인 쪽, 중소형주들 전부 이런 식으로 옵션, 마엑스포저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지 저항 그리고 어디서 사볼지, 어디서 손절 쳐야 될지
배지 이런 거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온 한 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